논어 114번째 시간 자로편의 13장에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자왈 구정기신의면 종종호의 하유며 불능정기신이면 여정인 하리오. 만약 자기 몸을 올바로 한다면 정사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자기 몸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 6장에서 나왔던 말을 이제 다시 반복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덧붙일 말은 없는데, 요거는 앞에는 통치자, 거기서도 관직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종정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임금은 위정을 보통 쓰죠. 그래서 종정이란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공직자,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한다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주목할 건 정자와 정자입니다. 정과 정. 그래서 이제 동음이어로 이 정의를 내린 공자다움이 여기서 보인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장입니다. 염자 퇴조언을 자왈 하안야오 대왈 유정인이다. 자왈 기사야로다. 여유정이면 오수 불오이나 오기여 문질이라. 염유가 조정에서 퇴근을 하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늦었느냐. 대답하기를 정사가 있었습니다. 자왈 일이었을 것이다. 해석 진짜 이상하죠? 일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정사가 있었다면 내가 비록 조정에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내가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참여에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뜻입니다. 기가. 이건 해석은 간단한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단순치 않아요. 이게 첫째, 이 글을 읽는 포인트는 정과 사를 구별하는 겁니다. 정과 사, 요거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글에 대한 윤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염자라고 분명히 그랬으므로 존칭을 붙였으므로 염유의 문화의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늦은 이유를 공자가 묻죠. 왜 늦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할 때 염유는 정이라고 대답해요. 정. 그러니까 government, 정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대답을 했더니 여기서 정이라는 건 조정의 공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공적인 일, 조정의 공공의 일. 그랬더니 공자는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고 수정을 한 거죠. 대부 개인의 사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사적인 일을 보고서 공적인 일이라고 하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염유는 계시의 제였죠. 계시 집안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제였는데 계시가 조정의 일, 정이죠. 조정의 일을 보고 자기의 집무실로 와서 자기 일 사를 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정 일을 보는 것이 당시에는 외조라 그랬고, 자기 일을 보는 집무실을 내조라 그랬어요. 근데 내조건 외조건 다 조정에 있었습니다. 궁궐에다 위치했던 건물이었죠. 염유는 계시가 조정의 공적인 일을 보고 있을 때 계시의 집무실, 즉 내조에서 염유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계시가 조정일을 보고 자기 집무실로 와서 자기의 가사를 볼 때, 그때 이 염유가 의논을 했던 거죠. 계시랑. 그렇다면 조정에서 퇴근을 하긴 했지만, 같은 건물 안에 퇴근을 하긴 했지만, 네가 한 일은 공적인 정부 일이 아니라 사적인 그들의 비즈니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재밌는 지적을 한 거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명하고 관련이 됩니다. 공사의 구분, 공과 사의, 그리고 대소의 구분, 정과 사는
정은 공적인 일이고 큰 일이고 사는 사적인 일이고 소와 관련해서 이게 정확히 명분하고 일치를 했던 거죠. 공사이고 이런 것도 지금 너는 나한테 배웠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사를 보고 왔는데 왜 정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민은 조정에서 퇴근했으니까 같은 조정이고 계시가 이제 조정일을 관장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공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상당히 재밌는 거고 정명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15장입니다. 전공의 문. 이러니 가히 흥방이라 하니 유저이까. 공자 대왈. 언 불가의 약시 기기야 이니이다. 인지언왈. 위군난 하며 위신불이라 하니 여지 위군지 난냐인된 불기호 이러니 흥방의까. 왈. 이러니 상방이라 하니 상방 유저이까. 공자대왈. 언 불가의 약시 기기야 하니 인지언할. 여 무라코 위군이요 유기언이 막 여위하라 하니 여기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역 선호이까. 여 불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기호 이러니 상방호이까. 문장은 길지만 내용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전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이 나라를 흥성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라고 들 말들 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한마디 말이 그와 같이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기약하다라고 본 거죠. 주자는 사람들의 말에 임금이 되기 어렵고 뭐 임금 노릇이죠. 사실 임금 노릇하기 어렵고 신하되기 쉽지 않다. 신하 노릇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 임금 노릇하기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할 수 있다는 걸 기약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니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 말이 이와 같이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가 임금된 것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 내 말에 예하고 누구나 응납하고 나를 어기지 않는 것을 즐거워할 뿐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말이 옳아서 사람들이 어기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말이 훌륭하지 않은데 그 말을 어기지 않는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을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라는 거죠. 전공은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 관련이 있었던 임금이었죠. 전공의 행태를 보고 공자가 이제 노나라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식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답의 묘미는 뭐 여론? 아니면 뭐 세상에 떠도는 말이다 그럴까? 전하는 말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걸로 묻고 그걸로 대답하고. 근데 그 이면에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자의 사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흥방, 상방, 나라 흥하냐 망하냐라고 물으니까 공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제 하면서 전하는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죠. 공자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해서 간언하고 직언하는 신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치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뒷부분에서. 여기서 공자의 언급은
임금과 신하를 늘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걸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뒤에선 특히 나라 잃어버린다 그럴 때 임금의 말이 옳지 않은데 신하가 어기지 않으면 아주 위태롭다고 얘기하고 신하를 반드시 전제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만 보면 이건 앞에서 보이는 사고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법이 약간 좀 이상해요. 흥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자는 어떻게 끊느냐면 언 불가의 약시 기기야. 그래서 이 9자 전체를 한 구로 끊었어요. 한 구절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이와 같이 이 기약하다. 한마디 말이 이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린 흥하게 일으킨다는 것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후대 학자들은 이걸 6자로 끊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자를 근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자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3구를 이제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죠. 독립구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할 수 있습니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끊는 거 종자는. 말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한마디 말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끊고 그러나 그거에 가까운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해석이 상당히 순합니다. 그 뒤에 가서도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끊지는 않지만 이거를 근자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군지 난을 아시면 나라를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가까운 말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해석이 순해지죠. 그것도. 뒤에도 마찬가지고 약간 어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해석은 주제 해석보다는 이 기자를 근자로 해석하고 이 여섯자를 끊고 세자로 끊어서 두 구로 나뉘어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